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한월입니다. 2024년은 저한테 정말 많은 기회와 또 성과가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거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면은 당연히 맨 처음 떠오르는 거는 제가 올해 하반기 전체를 거의 투입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던,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고용노동부의 AI 근로감독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였는데요. 이게 단순히 노무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어쨌든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 사실 어떤 직종을 이제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기술로서 이해도를 갖고 있으면 정말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AI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노무사들이 접근하기 힘든 이런 기회를 잘 얻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었다라는 점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코딩에 관련된 이런 지식들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어쨌든 개발의 일부분이나마 참여를 했으니까요. 노무사로서만 봐도 제가 엄청난 연차는 아니더라도 연차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일반적인 법령을 막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뒤지면서 찾아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데이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스럽게도 제가 평소에는 좀 잊고 지내고 외면하고 있었던 이런 일반 법령이나 판례나 행정해석 같은 부분들을 많이 복습도 하고, 몰랐던 부분은 새롭게 알게 되고,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들 고치고, 이런 좋은 경험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성과라고 하면은 너무 크죠. 사실 제가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까지 유형의 성과가 나오는 해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좀 자기만족에 열심히 사는 사람인 편이에요. 굳이 누가 뭘 주지 않더라도 돈을 많이 받아야만 가치가 있는 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누가 알아줘야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어떤 사람이든 거기에 더해서 어떤 유형의 성과물이 나오는 거는 정말 기분이 좋은 일이잖아요. 제3자한테,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성과를 만들었다라는 거를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올해 5월 달에 공인 노무사회 상 받은 거랑 영상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장관 표창이라는 부분은 사실 공인 노무사가 고용노동부 소속의 이런 자격직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앞으로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값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표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문단 활동을 하면서 자문단원들이 또 뽑아준 상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알아줬다라는 게 다른 걸 다 떠나서 기분이 좋은 일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 해 마무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올해 하반기에 AI 사업을 하면서 또 제 사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솔직히 좀 과로를 많이 해서 좀 몸도 마음도 좀 추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12월 남은 기간은 완전히 놀고 싶었는데 또 그러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이 많다라는 게 참 축복인가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 좋게 고통스러운 결과로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올해의 성과가 반드시 내년에 이런 어떤 성과로 또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올해 했던 전략을 그대로 가져갔을 때 내년에 또 먹힌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전 영상에 노무사 돈 못 번다라는 얘기를 해놓고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제가 올해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는 전혀 않았거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벌이가 떨어지더라도 제가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내년에 이제 대학원을 갑니다. 제가 이 영상 찍는 날 기준으로 며칠 전에 대학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요. KDI 스쿨,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 산하에 있는 대학원을 갑니다. 일반적인 분들이 잘 아는 대학원은 아니고요. 노무사를 하는 사람들이 잘 가는 대학원도 아닙니다. 심지어 제 전공은 국가정책학입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 노무사들도 도대체 노무사가 왜 거길 가고 특히 또 거기서 또 정책학을 하냐라는 정말 많은 의문의 질문을 받았거든요. 일반적으로 노무사들이 간다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가는 데 중에 하나가 이제 고대에 있는 노동대학원을 포함해서 이제 법학 석사나 박사를 염두에 두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많이 가시진 않지만 학부가 경영학이셨던 분들은 경영학으로 가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또 인기가 되게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 쪽 관련된 이제 대학원 과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정책이라는 부분은 노무사의 일반적인 업무에서부터 굉장히 동떨어진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애초에 일반적인 노무사 업무를 하고 싶어서 노무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만 봐도 저같이 살고 있는 29기 노무사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 자신하는데,
이쪽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은 저는 사실 굳이 저희 기수가 아니더라도 거의 못 봤어요. 어쨌든 그게 제가 이제 전 직장이었던 언론사 생활을 뭐 포함해서 제가 살아왔던 궤적에서 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는 이 정책이라는 부분이 저는 여전히 굉장히 끌립니다. 올해 했던 일들 대부분도 이런 정책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네트워크나 정책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알아본 쪽에서 모든 게 다 파생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노동법을 다루는 노무사들이 돈 안 된다라는 기저에 깔려있는 가장 이제 베이스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사회 보편적 서비스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무슨 몇백 년 동안 귀족 사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뭐 이재용 회장을 포함해가지고 재벌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과로를 하는 그런 사회예요. 어쨌든 누구나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보여줄 수 있는 성과나 이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이라는 부분도 당연히 있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보니 최저임금법 같은 이런 사회 규율을 하는 강행 규정으로서의 법이 많이 만들어진 거고, 특히 노무사는 그래서 정책을 빼놓고 생각하는 노무사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처럼 아예 대놓고 정책을 하겠다라는 사람은 많지는 않더라도 노무사들도 이제 법이 워낙 많이 바뀌고 특히 뭐 약간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시의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직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앞단에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뭐 대관 업무라고 거창하게 표현을 하는데 뭐 대관 업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 부처나 어떤 공적인 부분에서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무래도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시절이 제 동갑내기들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다른 부분을 제가 모르겠죠. 노무사가 된 다음에 개업을 하면서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오히려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재미와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도전을 했고, 그 결과가 어쨌든 올해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굳이 따지면 한 우물만 판다라는 이런 생각 하에서는 여태 잘했고 최소한의 성과가 났던 이런 부분을 계속 두드려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이 야마를 좀 잡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안 그런 데들이 없겠지만 대학원 가면은 다들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부분 뭐 문과든 이과든 다 배우잖아요. 특히 정책이야말로 요즘 이제 뭐 실제로 공모전 개념으로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사실 여태까지 쌓인 수많은 데이터들이 진짜 그게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수요가 기관을 통하면 엄청나게 편하게 그런 빅데이터, 특히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관과 관련된 사항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KDI 스쿨에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그 전공이 신설이 됐는데 그거는 제가 주관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뭐 청강을 하든 뭐 실제로 수강 신청을 해서 듣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문적으로도 좀 접근을 해서 저의 전문성을 쌓을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약간의 모험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정책학 쪽을 조금 더 파고 들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은 조금 줄여야겠죠. 뭐 줄인다라기보다는 이제 배분을 좀 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둬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이제 개업 초창기에는 들어오면은 뭔 일이든 다 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진짜 나쁩니다. 저도 뭐 여전히 그 단계를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동안 내가 잘했던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최초에 비해서는 많이 상수로 바뀐 것들을 위주로 이제 일도 좀 정리를 하면서 완전히 혼자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같이 일하게 되는 노무사님이든 아니면 채용을 하든 간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아웃소싱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굳이 직원을 채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같이 하게 되면 노무사님을 좀 채용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제가 혼자만 하면서 몸이 한계다 보니까 하지 못했던 놓쳤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거는 연말에 한 달 정도 쉬면서 좀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 모토 중에 하나가 요란한 빈수레였습니다. 빈수레는 당연히 요란한데요. 특히 요즘 같은 사회에서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용한 빈수레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강점이라는 부분을 최대한 살리면서 충분히 어필을 하면서 자기 PR을 하는 것도 요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한, 어떻게 보면 공부만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전문직 개업을 해서 굉장히 많이 낭패를 보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뭐 홍보라고 하면은 애초에 이렇게 떠들길 좋아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나름의 강점이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돈 되든 안 되든 간에 정말 여러 집단을 만나고 특히 정책 활동을 하다 보면은
단순 사업 관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제 장기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강남 뭐 무슨 3구 들어가서 3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야겠다 이런 목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일단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고, 이제 다만 뭐 그런 생각은 해요. 저는 좀 기회가 없어서 뭔가 도전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이 항상 되고 싶다라는 거창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꼭 학생 단계에 머무르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회 초년생, 특히 청년 단계에서는 뭐 나이를 먹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에 괴리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청춘들이 좌절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정말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현상 유지라도 하면 다행인 단계로 접어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근데 뭐 지금 단계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뭐 적어도 뭐 멘탈 코칭이라도 하라면 하고, 제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들려드리면서 일종의 뭐 교육 내지는 멘토링 사업 같은 것들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더 다양하고 좀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사업들 위주로 도전을 하게 되는 경향도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쓰잘데기 없고 가치가 없는 것들로만 채워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무사 자격증 한 장만 있다라고 해서 이게 충족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기자 관두고 노무사 준비하고 붙었을 때만 해도 다시는 공부하기 싫었는데 또 다른 전문성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 내실을 다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새삼스럽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각자가 살아온 궤적이 다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인 노무사가 하는 그 어떤 업무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도 잘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되게 큽니다. 니치 마켓이라고 하면 니치 마켓인데 사실 그 니치가 뭐 터무니없는 틈새 시장이 아니라고 하면은 틈새 사이에서 한 명은 살아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디벨롭을 더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은 당연한 거지만, 나만이 낼 수 있는 색깔이 있고 사람마다 뭐 예를 들어 다 비슷한 뭐 주황색이라고 생각을 해도 누구는 좀 더 진한 주황색이고 누구는 조금 더 붉은기가 돌고 누구는 조금 더 뭐 탁한 뭐 아니면은 옅은 다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청년 관련된 심사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청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다가 퍼스널 컬러 진단 이런 거 꼭 넣는, 제가 항상 그거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어도 되는 걸, 이 아까운 시간을 국가 사업을 통해서 온 사람들한테 이거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맨날 말씀을, 유독 지적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진짜 외적인 퍼스널 컬러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의 퍼스널 컬러를 기르는 게, 그리고 그 컬러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접근을 하면서 더 선명하게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 아니면 이 분야에서는 대체자가 없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장황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저의 뭐 근황과 내년의 계획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도 막 너무 서로 싸우고 욕설하시고 그런 거 빼고는 그냥 다 냅두는 편이거든요. 각자 표현의 자유죠. 물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것도 본인이시기 때문에, 진짜 뭐 얼토당토 않은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은 항상 뭐 진짜 시덥지 않은 거라도 저한테 좀 달아주세요.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아예 제가 모르는 분야가 아니라고 하면은, 특히 노무사 관련된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은 정책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댓글로 좀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